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업 약 1% 정도 오름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주일간 고점이 21,200원, 저점이 21,100원으로 이 구간 내에서 큰 변동은 없었고 계속 옆으로 횡보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루해서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두중은 잘 아시다시피 긴 호흡으로 보셔야 하고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위해서 옆으로 잘 움직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하루하루 움직임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주말 동안에는 주식에 대한 부담 좀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중업이라는 종목 작년부터 꾸준하게 레뷰를 드리고 있고 지난 7월부터는 텔레그램에서 무료로 또 운영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이라던가 이슈, 수급, 그리고 차트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단기나 장기로 봤을 때도 절대 쉬운 종목은 아닙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무료방 참여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고, 들어오면 좋은 종목들도 함께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후반부 지수도 문제였지만 전형적으로 하락에 대한 수급이 진행이 되면서 수급이 좀 좋지 않으면서 어려운 시장을 계속 연출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매번 상승하는 종목만 쫓아다니다 보면 수익은커녕 계좌 손실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조금은 늦더라도 다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이 험난한 시장에서 이기는 방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료방 참여하시면 수익도 챙겨가실 수 있지만 시장 보는 방법 그리고 어떤 종목을 좀 매매하고 오늘은 어떤 섹터가 좀 강하게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들 도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사만 좀 사용하시면 조건 없이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 나는 다른 계좌를 사용한다 하시더라도 요즘은 계좌 두 개씩은 돌리기 때문에 유한타 만들어 주셔서 제가 드리는 종목만 좀 매수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좋은 인연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번호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장 초반 하락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까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으로 되면서 결국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이번 주 들어와서 시장은 연준이 유발한 이런 긴축에 대한 이런 충격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조정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달 FOMC 종료 이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부분과 그리고 양적 긴축에 대한 이런 부분들 좀 강하게 이제 시행을 할 거다. 이런 강도를 좀 확인을 했고, 또 이런 불확실성이나 이런 악재는 시장에 상당히 좀 노출된 이런 상황으로 더 강력한 이런 통화 정책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되지 않는 한 예상보다 시장의 유동성이 좀 견조한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충격은 또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요 지수도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한 이후에 막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하락에 따르는 반발 매수의 유입 확대가 좀 되었고, 외인들이 오후에 들어서 또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17% 그리고 코스닥은 0.73% 강보합권으로 큰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전환된 건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 해외 증시들도 나쁘지 않은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환율이 이렇게 1226원까지 또 올라오면서 외인들은 여전히 현물 시장에 매수세는 없었습니다. 오늘 외인들은 코스피에서 4,500억을 던졌고 또 코스닥에서는 250억 이렇게 좀 매도를 진행을 했는데 다행히도 기관은 99억 그리고 560억 이렇게 좀 매수가 되면서 막판에 또 지수를 조금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종목별로 좀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호실적 발표와 또 2차 전지 대표주들이 동반 강세를 또 보여주었고
1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는 종목에 대한 차별화가 존재했던 이런 시장이었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큰 변동 없는 이런 구간으로 좀 원전 테마 대부분 비슷한 맥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코스피 종목들은 좀 괜찮았고 코스닥 관련 이런 원전 테마주들은 좀 빠지면서 마감이 됐는데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지루하고 이런 답답한 마음이 아마 크실 텐데, 그래도 내 종목은 좀 어떤 상황인지 체크는 좀 필요하겠죠. 일단 종가가 0.98% 상승 마감으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지 않았다는데 일단 의의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닌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개인마다 주식하는 성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한 회사를 믿고 좀 들어가게 되면 큰 악재가 없는 이상, 그리고 회사의 가치 변화가 없는 이상, 미래의 성장성이 유효한 이상, 좀 믿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두산중공업이 1년이나 2년 정도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만한 종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도 하지만 그동안 이런 마인드가 좀 주식 성향이 이제 갇혀 있었기 때문에 중장기 종목으로 수익을 볼 수 있게 좀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게 사실 또 주식인데 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이런 주식들이 계속 저점을 이탈하기도 하고 안 올라갈 것 같은 종목들이 갑자기 고점을 뚫고 연일 또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루한 이런 흐름이지만 특히나 이 종목은 한번 탄력을 받으면 또 무섭게 또 올라가는 부분들 2월 중순부터 한번 확인을 했고 작년 5월 한미 원전협력으로 주가가 급하게 3만 원까지 튀어 올라가는 것도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지루한 흐름을 좀 현재 참지 못하고 정리를 해서 좋은 좀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 오늘 0.98% 상승을 해서 27,0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년 11월 말이죠.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또 개파락을 한번 했었고 좀 이렇게 완만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권리락이 발표된 이후에 꾸준한 이런 하락세로 주가는 16,000원 이탈까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거래량이 이때부터 좀 살아나면서 좀 바닥에서 24,000원 부근까지 거의 40에서 50% 쉬지 않고 좀 올려주었습니다. 하지만 23,000원대를 얼마 유지하지 못하고 현재 조정으로 좀 약해지는 이런 흐름에 들어와 있습니다.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21선 근처나 22,000원대를 유지하고 갔으면 모르겠지만 일단 최근에 이런 좋은 흐름들이 꺾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주일만 봤을 때 주가 같은 경우는 이 구간 2만 원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건 좀 다행스러운 점이고 추가적인 이탈이 만 원대로 내려가지 않고 계속 지켜가는 모양새죠. 하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이때와 비슷하게 계속 이 정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아직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쉬어가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이탈 없이 옆으로만 이렇게 좀 횡보만 해도 괜찮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시 상승으로 이렇게 전환을 할지 아니면 다시 하락으로 빠졌다 올라올지 이런 부분들 모두 가능하지만 다시 여기까지 좀 떨어뜨릴 만한 악재 또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새 정부에서 원전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고 또 원전 수주와 그리고 올해부터 나올 수 있는 SMR 이제 기자재 이런 수주들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다 제쳐두고 원전만 보시더라도 올해도 좋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횡보를 조금 더 이어가다가 다시 거래량이 이때랑 이때처럼 튀면서 좀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을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조용할 때 추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2만 원 초반 구간에서 계속 지지가 나오면 추매 매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상승이 가까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차 목표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변곡점이 23,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를 돌파해야 25,000원, 26,000원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돌려놓는 게 일단 중요하겠고, 그리고 2차는 26,000원을 잡고 좀 여유롭게 대응을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웨이는 88,000주 순매수, 그리고 기간도 193,000주 순매수가 되었고, 뭐 프로그램도 89,000주가량 거의 6일 만에 이렇게 좀 들어와 주면서 오랜만에 동반 매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26만 주가량 좀 이탈이 되었는데, 뭐 단순 수급으로만 본다면 외인과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 이렇게 매수를 들어와 줬는데 더 올라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뭐 무조건 수급이 좋다라고 한들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어떤 주체가 또 상승의 목적을 가지고 좀 공격적인 매수를 했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심지어 오늘 거래량이 300만이 겨우 넘었는데 공매 비율은 10%로 이렇게 적은 수치도 아니었습니다. 기간 상세 뭐 4월 달만 좀 보시면 금융투자가 뭐 여전히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오랜만에 10만 주 이하 또 적은 물량을 오늘 나갔고, 투신과 사모펀드 이렇게 유입이 되었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13만 9천 주가 오늘 순매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관들도 좀 들어와 주면서 그래도 종가를 조금 마이너스로 가지 않고 1%대에서 좀 맞출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뭐 보험이나 투신, 사모펀드는 4월 들어와서 뭐 그래도 큰 물량은 아니지만 꾸준히 들어가 주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중요한 연기금이 4월 달 들어와서는 좀 매수세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부분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공매도 보시면 10%의 비율로 한 31만 7천 주가량 수량이 나왔습니다. 뭐 어제보다는 절반가량 좀 줄어든 이런 수치인데, 공매 잔고를 좀 체크를 하시면 4월 5일이 이제 최신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 기준 2061만 주로 전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1만 주가량 소폭 증가세를 보여주었습니다. 3월 20일경부터 공매 잔고가 꾸준히 감소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오늘 약간 늘어난 상황이지만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차 거래를 좀 보셔도 체결과 상환이 다시 좀 수치가 비슷해지는 이런 상황인데, 이 차이가 10만 주 가량밖에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잔고 수량도 10만 주 가량밖에 줄이지 못했습니다. 뭐 잔고 금액 같은 경우도 감소폭도 이전보다 좀 적었습니다. 다시 좀 대차 잔고를 이렇게 늘려갈지 아니면 일시적인 이런 체결량의 상승인 건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 체크를 해볼게요. 원전 다시 뜬다. 삼성, 두산 정책에 맞춰서 원자력 사업 확대를 하겠다. 최근 사명을 바꾼 두산 에너빌리티와 삼성중공업이 원자력 발전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윤 당선인이 원전 부흥을 약속한 가운데 이들 또한 이에 맞춰 영역 확장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 7일 팀코리아 공동협력 협의회에 참여해 한수원 등과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수주 전략 등을 논의했고, 체코는 두쿠바니 지역에 1200메가와트 이하급 가압 경수로 1기를 건설할 예정이고 3기의 추가 원전 건설도 검토 중이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수원과 한전, KPS 등등 팀 코리아를 꾸려서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 나서고 있다. 체코 전력공사는 2024년까지 우성 협상 대상자와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 및 인허가 취득 과정을 거쳐 2029년에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리고 2036년에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등 차세대 원전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고, 이를 위해서 유스케일 파워에 약 1241억 원을 투자하면서 기자재 우선 공급권을 따냈다. 최근 유스케일 파워가 자국 내 중소형 모듈 원전 시장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고, 전략적 파트너인 두산 에너빌리티도 3조 원 이상의 물량 계획을 기대하고 있다. 체코 원전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한수원이 본격적으로 수주 전략을 짜고
좀 논의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뭐 사실 안 봐도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알 것 같습니다. 뭐 두코바니의 한 기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세 기까지 추가 검토를 할 예정이고 만일 한수원이 이 부분을 이제 매출로 수주를 딸 수 있다면 두산중공업에게 1기당 1.5조 정도 이제 규모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 체코 원전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라도 무조건 따야 나머지 세 개들도 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좀 보시면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경쟁력 확보, 총력전 뭐 아까 한 얘기가 좀 될 것 같은데 총 사업비 8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 사업 입찰 수주를 위한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 3파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팀 코리아가 공동협의회를 열어 뭐 전략 등을 논의했고 2024년까지 협상자 이렇게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36년에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 참여를 위한 보안 평가를 현재 통과하고 지난달 17일 체코로부터 입찰 안내서를 받았고 11월 말까지 입찰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뭐 체코 원전이 우리나라에게 조금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짜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죠. 그런 현지에 맞는 이런 니즈를 파악을 해서 해준다. 그리고 여기에 또 기술력은 훨씬 좋지만 또 공사 비용이 적게 든다. 뭐 이런 전반적인 또 투자를 하면서 뭐 이런 가능성을 더 높여가고 있고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33%의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수원 사장은 체코를 시작으로 유럽 시장에 대한 진출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지난달 체코를 방문해 그간 우리 노력에 대한 체코의 우호적인 반응을 확인했다면서 팀 코리아가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하면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반드시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뭐 정리를 해보면 공통적으로 이 기사나 뭐 색다른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원자력 산업이 좀 앞으로 당연히 부흥이 되고 살아날 수 있을 것이고 호재가 될 만한 내용들입니다. 워낙에 원전에 대한 이런 뉴스들도 많고 하루에도 뭐 세네 개씩 나오기 때문에 좀 관련 종목들이 크게 반응하진 않지만 4월달 1WR에 대한 이런 물량 상장과 그리고 또 대주주 의무보호 이제 물량들만 또 출해가 잘 버틴다라고 한다면 5월에서 6월 정도면 좀 다시 상승세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에 실질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문제 없이 좀 나와줘야겠습니다. 애초에 4월 말에 좀 예상이 되고 있었던 이집트 수주 계약권 그리고 상반기에 이제 유스케일 파워의 상장과 그리고 EU 텍소노미의 뭐 원전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안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K 텍소노미에서도 이제 원전을 다시 포함해서 원전에 대한 투자도 쉽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혜택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취임 후에 탈원전 백지화에 대한 공식화 그 부분에 따르는 국내 원전 산업의 빠른 이런 정상화 등등 현재는 모든 것이 좀 기대감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이 기대감이 실제가 되고 실적으로만 받쳐줄 수 있다면 주가는 분명히 반등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쉬어가고 있지만 결국엔 가줄 때 또 가줄 거라고 믿고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중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4월달 좀 어려운 시장에서 좀 수익을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유한타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영상 초반에 나와 있는 번호 보시거나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